챗 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딱 반년 정도 지났죠. 이 챗 GPT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비슷하게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줄줄이 출시됐는데요.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 있는 직장인은 무려 10명 중 7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이 AI가 들어왔단 말인데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AI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 검색창에 강아지 사진을 넣고 소개를 해달라고 입력했더니 마치 사진 속 강아지가 글을 쓴 듯이 주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사랑해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번엔 레코드판 사진을 넣고 이걸 파는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소리 소문, 노래와 도서관 등 센스 넘치는 이름들이 뚝딱 나옵니다. 사진과 어울리는 SNS 업로드용 문구도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도 해시태그와 함께 이모티콘과 해시태그와 함께 같이 작성을 챗 GPT가 때로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데 반해 이 AI 서비스는 논문 등 전문 정보를 대량 학습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논문과 특허 등 전문 문헌에서 데이터와 지식을 추출하는 심층 문서 이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생성형 AI가 의미 있게 적용돼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AI 성능 경쟁에서 메타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범죄 전문가 AI도 등장했습니다. 이 범죄에 자주 쓰이는 다크웹이란 공간에 있는 범죄 정보를 학습하는 AI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다크웹 내 600만 개 이상의 페이지와 각종 텔레그램 메시지 정보를 학습한 범죄 전문가 AI 다크버트입니다.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서 주로 쓰이는 마약 은어와 활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다크한 정보, 그 어두운 범죄 정보를 학습한 범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 또 기업이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쓰도록.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이게 대표적 AI 오남용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범죄 조직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런던 경찰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특정한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는 경향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350명의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핵 전쟁과 같은 위협처럼 인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But AI tools can also be used by those with malicious intent. AI models can help people to harm themselves and each other at massive scale. Let's be clear. The malicious use of AI systems for terrorist, criminal, or state purposes could cause horrific levels of death and destruction, widespread trauma, and deep psychological damage on an unimaginable scale. 최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머리를 맞대고 산업 발전과 위험 관리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챗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AI 시스템에 드론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도록 훈련시키자 AI 드론이 이번에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발표 내용이 어제 영국 가디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자 해밀턴 대령은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은 아니었다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고 미 공군도 그런 훈련은 수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영화 속 상상에 머물러 왔던 AI의 잠재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험의 진실은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데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 드라마의 경우 출연 배우 2명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배우의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지난달 한 IT 업체 대표마저 영상 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8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SNS를 해킹해 대표 지인의 영상을 확보한 뒤 AI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涉及到钱的事，我本来是不信的，但是他视频打过来，我一看是我朋友本人，我就相信了。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유명 배우가 진짜 출연한 것처럼 얼굴을 감쪽같이 위조해 논란이 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공안 당국은 영상 통화로 누군가 돈을 요청하면 신분증 등 여러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정면 얼굴이나 지문,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은 SNS에 올리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만큼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